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근데 이번 주까지가 갤럽이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안 내는 주예요. 갤럽도 돈 벌어야지. 스폰서도 없는데 매주 그저 정치 여론조사 하는 거는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모닝 컨설트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 20, 부정 71. 정말 모닝 컨설트가 용 썼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이 최고 기록을 했죠. 꼴찌에서 네 번째. 와, 많이 늘었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부정평가는 71%, 긍정 20입니다. 이번 주에 기시다가 꼴등을 했습니다. 기시다 부정평가 73, 긍정평가 13. 긍정평가 순으로 꼴찌가 된 거고요. 사실 중간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우리보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윤석열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86조가 부족 사태가 났어요. 독일이. 근데 예산 전용을 하려고 헌재에 올렸어요. 근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스와 전기 요금 지원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죠. 그 마크롱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어렵게 정치 생활을 한다 느낌이. 근데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모닝 컨설트도 저걸 우리가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가 이걸 폄훼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웹 기반의 여론조사라며 누군가 가서 막 찍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별, 연령별, 지역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웹 기반이 지금 세계 표준이 되고 차라리 있죠. 낫죠. 더군다나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컨벤션 효과 있다고 막 언론들이 호들갑 떨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정확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웹 기반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50대인지 60대인지 서울 사는지 부산 사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고 그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여론조사들이 장난질을 엄청 많이 해요. 뭐냐면 한동훈이 들어왔어. 그럼 여론조사 문학에다가 한 12개 집어넣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에 계속해서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막 묻기 시작해. 더군다나 이거 있잖아요. 낮 시간대에 일반 전화를 만약에 저번 동아일보처럼 21% 넣어버려요. 한동훈 지지율 내가 보기엔 100%까지 뛸 수도 있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왜 웹기관이 더 정확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다른 거 아예 묻지 않고요. 윤석열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만 묻잖아. 그것도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모닝 컨설트에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민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주변에 대놓고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진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인증이 많이 있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대놓고 지지는 한 사람 없어요. 민주당 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국힘 잘했다 혹은 윤석열 잘했다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감흥이 없네, 감흥. 나도 주위에 나 윤석열 지지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모르는 사람 식당에 가도 없어. 진짜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을 열고 마음과 마음으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 싶어요. 왜 지지를 하는지. 어쨌든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군뱅이가 처마에서 떨어져도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는데 뭔 생각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간단히 말해서 그 기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시대에 세계 지도자들은 얼만큼 지지를 얻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거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봐요. 저게.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정치 못하면 지지율을 확 내려앉고 지금 아마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기시다는 총리직 내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은요. 다당제가 워낙 굳건히 자리 잡은 나라라 일본이나 한국처럼 양당제가 굳건히 자리 잡아 있는 나라하고는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은 소개해드릴 게 없어서 지방을 한번 가봤어요. 지방. 갤럽이 광주 K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인데 광주 광산을입니다. 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제 뭐 정당 지지율이나 뭐 윤석열 지지율이나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총선철이 다가와서 각 지방에 있는 지역 방송사들이 여론조사 의뢰를 되게 많이 해요. 지방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광산들은 거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광산 가면 하는데 광산들은 안 한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차이가 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 나왔어요. 여기 지금 저 국민의힘까지 포함했을 때 민영배 현 의원이 압도적이죠,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다 합쳐도 이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42 나왔죠?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더 높아져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광주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또는 진보정당 지지층까지 다 물어보면 40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4%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광산을에서 민영배 의원 외에 지금 이낙연 계열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와 지난번 경선 때 문제가 한 번 있었죠. 그 후보가 그 불법 조회한 권리당원 명부 이용해서 저 경선 붙었다가 지금 그게 문제가 그때 됐었죠. 그 경선이 민영배 의원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네, 다시 한 다시 경선이었어요. 붙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아주 자기가 이낙연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네요. 화면상에 보면. 예, 이낙연 잘 시종 드시는 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보니까 부울경도 잘 나옵니다. 지금. 부울경도. 자, 한번 볼게요. 부산, 울산, 경남 디비진 민심 확인. 창원 성산구. 저번에 새날에 여러 번 나오셨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저분 지역에서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울경의 거의 좌장급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발언이나 연설시켜 놓잖아요. 진짜 잘하죠. 완전 짱, 완전 짱. 허성무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이번에 국회의원 만듭시다. 다만 이 지역은 진보 정당들과 단일화 안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있잖아요. 자, 잘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창원 진해구로 한번 가봅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세월호. 아, 네. 뭐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1등. 해도 민주당 후보랑 국힘 후보를 합하면 민주당이 좀 더 앞서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울경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민주당이 한꺼번에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 패싱이라고 저지랄을 하는 거죠. 자, 김해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압도적입니다. 민홍철 의원 압도적입니다 지금. 지금 세 후보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민홍철 의원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울경이 저번에 과반 얻겠다 부울경에서 이게 그냥 헛소리는 아니고요.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전국 1000명 조사해가지고 뭐 서울이 그중에 한 뭐 900명 아니 990명 이런 식이거든요. 저 이런 여론조사는 지역에 500명씩 하는 저번에 저 여론조사꽃이 서울 모든 지역구를 500명씩 조사하는 건 거의 정확도가 똑같은 거예요. 김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김해인데. 양산 을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김두관 의원이 1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각종에서 부울경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좋은 신호네요. 이러다 보니까 더 난리를 치는 것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울경에서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오히려 갤럽이 여론조사를 안 하니까 소개해드릴 게 많네. 다음 주도 쉬면 안 되겠니? 지역 여론조사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여론조사 여기까지.